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두들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상당히 이제 국민들 생각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정말 입양에 관한 말씀을 듣고는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철학과 인식이 지금 국민들하고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괴리가 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소통 부족이겠죠. 결국은 한쪽의 이야기만을 인풋하는 것 아닌가, 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집스러운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밑에 독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는 섬세하게는 알겠는데 독하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독하게 해결해야 될 때죠. 지금은 뭐 그냥 위기니까. 이게 위기죠. 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시장실에 앉아갖고 할 시간이 없다. 운동화 신고 현장으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동화 신고 이태원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머리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독하게. 예.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방식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제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한 번 주고 마는 거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 공약이 뭐냐면 1인당 5천만 원씩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초저리 금리, 1%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 정도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왜 이런 공약을 냈느냐? 재난지원금은요, 한 달 월세도 안 돼요.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 위기예요. 당장 돈이 좀 급하신 분들이면. 그것만 넘어가면 그냥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5천만 원 빌려드리겠다는 건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금 6조 만들어서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숨통을 트이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숨트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예. 아내의 맛에 출연해가지고 네.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능 정치다, 이미지 정치다 하는 비판도 있고요. 제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네. 정말 매너 얼굴로 소통하고 싶었고. 계시나? 이게 뷰티 다이너마이트.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어떤 민심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요. 공정을 외쳤지만 공정하지 않았고, 그다음 비상식적이었고, 이런 부분에 민낯이 드러난 것이 한 축이고요. 한 축은 정책의 실패죠. 그 정책은 왜 실패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정책의 실패는 너무 반헌법적 좌파 정책에 저는 집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결국 시장의 흐름을 흐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죠. 이게 가장 심각할 건데 우리 후보님의 이게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집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 팔게 하고 집 짓고 싶은 사람 짓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아니라 한 축으로는 또 이제 뭐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이고요. 한 축은 역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시장에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박원순 전 시장의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여성 정책 등등.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방향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주민과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향성이 맞는 것은 방향성은 유지하되 기본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과감하게 고치고 부술 것은 부수겠다. 예컨대 이제 도시 재생만 해도
일부 도시재생이 필요하고 또 일부분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원하지 않은 도시재생으로 간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예산 투입을 뭐 1,000억씩 한 창신동에 가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화재로부터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 뭐 차가 안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삶의 질의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데 돈을 쏟아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과감하게 재개발로 가야 되겠죠. 이 흔히 말해서 그 젠더 문제. 뭐 지금 그 피해자 측에서는 남윤인순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피해자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는 것 자체도 또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서울시장 선거도 시발점은 결국은 전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문제를 일부러라도 공론화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아직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이 3자 구도 이 속에서 자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저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에요. 통상의 시정이 아닙니다. 예. 비상의 시정이고 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도는 패션 우파다. 중도인 척 하지 않겠다. 그 이렇게 나갔을 때는 본선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도라는 이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특별한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중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 부동산 정책 하나만 봐도요.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좌파적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과감하게 부동산에 있어서 우파적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면 그러면 중도, 또 심지어 저는 좌파까지도 저희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께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단일화는 뭐 저 안철수 후보 보고 룰 정하라 그래도 저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예. 이 일에 대한 나경원의 변명을 한마디 하신다면 국민들 그게 변명할 일일까요? 저는 이거는 기소해서는 안 될 것을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서 패스트트랙에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정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붕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일상을 찾는 일, 정말 지금은 위기의 서울시입니다. 위기의 시정을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위기의 서울 구해내고 미래도시 서울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